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생한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죠.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폭발하는 사고.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또 이것을 영상으로, 뉴스로 접한 집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나라가 대형 사고가 꽤 많았습니다.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을 태운 배가 침몰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비행기가 착륙 도중에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생존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트라우마 현상을 겪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불안, 공포, 우울, 무력감, 분노,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해리 증상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해리 증상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마음과 몸이 달리 움직이는 것, 또 나와 나의 정체성, 자아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아주 거대하고 대단한 이런 대형 사고만 이런 트라우마를 만드냐? 아니요. 우리가 교통사고 아니면 데이트 폭력 아니면 소소하게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거기에 갇혔다. 이래도 우리는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 공포, 우울, 무력감, 분노, 해리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이 뉴스가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된 피해로 인해야 우리는 저 멀리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 사고가 집단 트라우마를 만들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게 되고요. 집단적으로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대중교통을 피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으로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고요. 또 경제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생존자 그리고 대중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심리적 응급처치입니다. 사고 직후에 심리적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투입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인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응원, 공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감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가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 전문가들은 각자에 맞게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심리학자들,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또 각각 개인들의 심리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사회적 지지 중요하죠.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 치유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여기서 약간은 좀 훈장질, 야 그때 그랬어야지, 빨리 나왔어야지, 거길 왜 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는 오히려 큰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니까 이런 행동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디어 노출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사고 관련 영상 또 뉴스를 과도하게 시청하시게 되면 결국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노출, 뉴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집단 트라우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루 종일 보시잖아요, 그 뉴스를. 그러면 어느 순간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일상생활에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식사하실 때 식사하시고 주무실 때 주무시고 또 운동할 때 운동하시고 일할 때 일하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트려지면 그 깨트려진 빈 공간에 결국 트라우마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트라우마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이 심리적으로 외상이 극복되는 것은 6주 정도 걸립니다. 물론 거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동료나 지인들, 가족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주가 지났는데도 내가 심리적 외상에서 극복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6주가 지났는데도 이 어떤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반응은요. 두통, 어지러움, 그 다음에 피로감, 식욕 저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뭘 먹으면 자꾸 얹혀요. 그리고 심장박동, 계속 긴장하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심장박동이 일정치가 않고 심장박동이 증가되게 됩니다. 막 뛰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긴장하게 되고요. 손에 땀이 차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또 원인 모르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아파요. 네, 환상통 같은 거죠. 네, 이러면은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 반응입니다. 우울감, 무력감, 기억장애. 우리가 이런 외상을 겪게 되면 사실은 기억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정 내에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집안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기억장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감정이 무뎌집니다. 둔감해지는 거죠. 반응이 느려요. 그리고 멍해집니다. 뭘 집중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상실감이 심해지고요. 또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이럴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 반응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죠.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학업 능력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능력 저하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제 발생한 사고를 통해서 이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본 집단 트라우마에 걸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